류현진은 1987년생, 한국 나이로 35살입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전성기가 끝나가는 무렵이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의 국보급 투수라 불리는 선동열은 20대 후반의 마무리 투수로 전향했고 34살의 해태에서 주니치로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 최고 마무리 투수와 경쟁까지 하면서 팀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37살 은퇴를 했던 시기에도 31이닝을 던지면서 2.6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찬호는 어떨까요? 박찬호는 젊은 시절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전성기 시절과 선수 후반기에는 사실 그의 인내와 투지가 더 위대해 보였고 성적으로는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기에 성공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때는 2008년 다저스로 돌아갔을 때인데 당시 류현진과 같은 35살이었습니다. 이후 필라델피아, 뉴욕 양키스, 피츠버그까지 옮겨갔고 피츠버그에서 노모를 넘는 아시아 최다승을 갈아치웠고 메이저리그 마지막에도 3.49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릭스를 거쳐 한화 유니폼까지 입어보며 39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한국 최고의 투수가 누구냐고 묻게 될 때 이름이 거론될 3명 중 2명이죠. 당연히 나머지 1명은 류현진입니다. 좀 더 류현진과 비교가 가능한 왼손 투수로 보겠습니다. 구대성은 KBO에서 통산 평균 자책점이 2.85입니다. 류현진보다 더 낮죠. 32살에 일본 진출을 했는데 구대성은 평균 자책점 3점 후반대였고 36살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기도 하면서 23이닝을 던지면서 3.9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다시 한화로 복귀하면서 류현진을 만나게 되었고 류현진에게 최고의 무기를 전수하면서 지금의 류현진이 있게 한 은인 중 한 명입니다. 이 한국의 위대한 투수들도 지금 류현진 나이대에는 점점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35살의 팀의 핵심 선수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으며 토론토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류현진을 저평가하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였을 뿐이죠.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이상으로 아예 못 던지거나 건강 이상으로 컨디션이 그리 좋지 못하면서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한 거죠. 하지만 류현진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2017년 중반부터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고 2018년부터의 성적으로는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3명 중 1명입니다. 뭐 부상으로 이탈한 적 있다고요? 그건 어떤 에이스 투수들도 시즌마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화에서 볼 법한 피칭을 펼치고 있는 디그롬도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스트라스버그는 이번 시즌 통째로 날릴판입니다. 은퇴설까지 나오고 있던 벌랜더는 40살에도 토미존 수술을 하면서 내년에 복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에이스 플레어티는 최근 옆구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몇 주 동안 팀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몇 경기에 빠진다고 해서 유리몸이란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한국 최고 투수가 누구일까를 고민할 때 참고해 본다면 류현진에겐 한 가지 더 나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선 류현진은 35살에도 선발 투수라는 것입니다. 선발 투수는 곧 한 경기에 나와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선수가 최고의 선발 투수라고 불릴 수 있죠. 류현진은 35살에 이미 선동열, 박찬호, 구대성의 통산 이닝을 넘었습니다. 선동열, 박찬호, 구대성 모두 불펜으로 전향을 하게 됐죠. 류현진은 KBO에서 1269이닝을 던졌고 메이저리그에서도 860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단 한 번 불펜으로 등장해서 4이닝을 던지며 무실점 세이브를 기록했던 것이 유일합니다. 거의 이벤트와 같았죠. 류현진은 16년 동안 선발 투수로서만 활약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다는 메이저리그에서 35살에도 선발 투수라는 거, 거기다 평균 자책점이 2.62로 최고 투수 반열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류현진이 지금처럼 꾸준한 활약을 한다면 3년 연속 싸이 영상 5인 안에 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 자책점 순위가 6위였지만 그 사이 한 명의 순위가 떨어졌고 템파베이의 글라스노우가 7이닝 3실점 호투를 펼침에도 평균 자책점이 올라서 류현진이
4위가 되었습니다. 카일 깁스는 부상으로 이탈했으니 실질적으로 류현진이 3위가 되겠네요. 이렇듯 3분의 1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순위는 충분히 더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류현진은 현재 2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성적에 비해서는 연봉이 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한 평가로 류현진이 2천만 달러밖에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닝 소화 능력 때문입니다. 류현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입단하자마자 그러니까 만 19살에 201이닝을 던지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괴물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죠. 이건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오래전부터 선수 관리를 했다 보니 24살에서 25살에 엄청난 실력을 보유해도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야구도 지난해 소용준이 고졸 투수로 신인왕을 거머쥐게 되었는데 그가 던진 이닝은 133이닝 뿐이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3.86. 그러니까 많이 던지게 하고 싶어도 실점을 많이 하면서 무너질 때도 많았다는 거죠. 류현진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2년 연속 기록하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이닝 히터 선수였습니다. 이런 투구로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을 했다면 무조건 3천만 달러 이상의 선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성적은 좋았지만 이닝 소화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때 192이닝 그리고 2019년 FA 로이드 때 182이닝을 던진 게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매경기 6이닝 이상 소화했다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건데 더 높은 반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닝 소화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증명할 길도 없다 보니 연봉이 2천만 달러인 것입니다. 류현진이 다르비쉬보다 더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비쉬가 더 많은 연봉 계약을 한 이유도 다르비쉬는 류현진보다 조금 더 이닝을 더 많이 소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류현진이 2019년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모두 느끼지만 그때 라이벌 선수들은 200이닝을 훌쩍 넘겼습니다. 류현진이 지금 35살 나이에도 시즌 182이닝만 소화해줘도 분명 대단한 일이죠. 류현진은 최근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투구할 때 보면 앞으로도 컨디션이 안 좋고 구속도 안 나오고 환경적 요인으로 제구력이 안 좋아도 호투를 펼치는 모습을 보았다 보니 40살이 되어도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8살에 토론토와 계약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활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나이면 꼭 스태미너가 좋은 특별한 선수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근 한 선수를 보면 류현진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류현진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소속팀이었던 리치힐이 류현진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리치힐은 메이저리그 경력만 놓고 보면 류현진의 두 수 아래 선수지만 리치힐이 현재 나이가 한국 나이로 42살인데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도 선발 투수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해 지난해까지 67승 44패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했습니다. 불펜으로 던지기도 하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않았지만 2016년 다저스가 리치를 데려오면서 연봉 대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2선발에 월드 시리즈에서도 승리 투수가 되며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류현진과 헤어지면서 관심이 없어지나 싶더니 이번 시즌 템파베이 소속으로 아메리칸 리그 5월의 투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버립니다. 4월에는 5경기 등판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7.25로 부진하면서 나이의 한계인가 싶었는데 5월에는 6경기 선발 등판하면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0.78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로 대반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리치힐은 구속이 90마일이 최고 구속이고 커브를 자유자재로 쓰면서 타자들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토미존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재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했지만 미네소타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미네소타가 왜 리치힐을 떠나보낸 건지 알 수 없지만 템파베이는 리치힐을 250만 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영입해서 팀이 리그 1위를 달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리치힐은 류현진보다 한 경기를 더 소화했음에도 류현진보다 이닝수가 적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받으며 투구를 한다는 거죠.
나이가 42살이니까 아무래도 경기 중에 체력도 더 빨리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 5이닝만 소화하면서도 4승을 거뒀으니 매우 실속이 있죠. 비교를 하자면 류현진은 이미 프로 데뷔 후 리치힐보다 훨씬 많은 공을 던졌다 보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인키 같은 선수를 보면요, 3000이닝을 소화하고도 강속구가 주무기가 아님에도 팀의 주축 선발로 활약할 수 있기도 하니까 류현진도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류현진은 언젠가 한화로 꼭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류현진이 언제 돌아오면 좋을까요? 이제는 류현진이 투구수 관리, 이닝 관리도 잘하면서 리치힐처럼 42살에도 최고의 활약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우선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을 2.38까지만 내려주면 좋겠네요. 류현진 파이팅!